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60대에 접어든 평범한 주부입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겪은 충격적인 일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 화려했던 엄마의 삶 뒤에는 아무도 몰랐던 무거운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그 엄마를 모르시는 분은 없으셨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시는 그분은 항상 명품 가방을 메시고 고급차를 몰고 다니셨거든요. 아이들 엄마들 모임이 있을 때면 어김없이 나타나셔서는 제가 낼게요. 돈 때문에 쪼잔하게 굴기 싫어요라며 카드를 먼저 내미셨어요. 처음엔 정말 부러웠답니다. 저 같은 평범한 주부에게 그분의 모습은 로망 그 자체였거든요. 식당에서 만날 때마다 그분은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집은 보장만 해도 억대예요. 보험을 정말 빈틈없이 들어뒀거든요. 다른 엄마들도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분이 추천하시는 다단계 제품들도 하나둘 사게 되었고 그분의 말씀 하나하나가 저희에겐 성공한 주부의 지혜로 들렸답니다. 이 건강식품만 먹어도 병원비 절약되니까 결국 이득이에요. 저희 가족은 아픈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분과 특히 가까워진 건 아이들이 같은 반이 되면서부터였어요. 자주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작은 것이었어요. 늘 먼저 계산을 하시던 그분이 어느 날부터인가 이번 달은 물건값이 너무 많이 들어서 다음 달에 돈 들어오면 제가 크게 쏠게요. 처음엔 일시적인 현금 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구에게나 그런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약속하신 다음 달이 와도 그분이 쏘시는 일은 없었어요. 오히려 더 자주 이런 말씀을 하게 되셨답니다. 다른 엄마들 앞에서는 여전히 당당하셨지만 저에게만은 조금씩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하셨거든요. 요즘 애 아빠가 일이 좀 바빠서 월급이 늦게 나와요. 그래도 곧 보너스 나오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분 집에 놀러 갔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건강식품을 추천하시던 그분의 냉장고는 거의 텅 비어 있었고 거실 한쪽에는 다단계 제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화장품, 건강식품, 각종 생필품까지 온갖 종류가 다 있었답니다. 이거 다 팔려고 사신 거예요? 아니에요. 저희가 쓸 거예요. 좋은 걸 쓰는 게 나중에 더 경제적이잖아요. 하지만 개봉조차 안 된 제품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유통기한이 지난 건강식품들도 눈에 띄었답니다. 점점 더 많은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자랑하시던 고급차도 자세히 보니 흠집투성이었고 정비소에 갈 때마다 돈이 많이 나간다고 푸념하셨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고급차는 안전성이 달라서라며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그분 남편을 만났을 때였어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분은 지쳐 보이셨답니다. 허세 좀 그만 떨어. 남들 앞에서 잘 사는 척한다고 우리 사정이 나아지냐. 그분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그제야 그분이 진실을 털어놓으셨답니다. 난 그냥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니까. 나도 모르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분이 자랑하시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어요. 집도 사실은 사글세였고 보증금조차 친정어머니께 빌린 돈이더라고요. 그 많던 보험도 보험료를 못 내서 대부분 해약한 상태였답니다. 고급차는 할부로 사셨는데 유지비 때문에 가계부를 더욱 압박했고 다단계는 억지로 실적을 맞추려다 보니 집 안이 물건 창고가 되어버렸대요. 더 충격적인 건 빚의 규모였어요.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셨는데 카드값에 개인 대출까지 합치면 몇천만 원이 넘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매달 이자만 내느라 허덕이고 계셨던 거예요. 처음엔 정말 조금씩만 빌릴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한번 시작하니까 그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다른 엄마들 앞에서 쪽팔린 소리 들을 순 없잖아요. 그 후로 그분은 급속도로 무너져 가셨어요. 아이들 모임에도 나오지 않기 시작하셨고 전화도 받지 않으셨거든요. 소문으로 들리는 건 그분 남편이 회사에서 돈 문제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는 것뿐이었어요. 몇 달 후 그분 가족은 흔적도 없이 동네를 떠나셨어요. 그 많던 다단계 제품들도 그대로 두고 가신 채 말이에요. 결국 도망간 거예요. 여기저기 빌린 돈도 못 갚고요. 사실 그분이 저한테도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저 역시 여유가 없어서 도와드리지 못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혹시라도 제가 돈을 빌려줬다면 아마 아직도 마음고생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래도 그분을 비난할 수만은 없었거든요.
저 역시 당시에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고 있었고 가끔은 있지도 않은 여유를 부리고 싶은 욕구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분을 지켜보며 깨달은 건 보여주기식. 삶은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까지 무너뜨린다는 것이었어요. 진짜 부자는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말이 새삼 닿았답니다. 지금 저는 60대 주부가 되어 당시를 돌아보며 그때의 교훈을 되새기고 있어요. 가끔 그분과 그 가족이 어디서 어떻게 살고 계실지 궁금해요. 이제는 정말 솔직하게 자신의 형편에 맞게 살고 계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그 아이가 엄마의 허세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기를 간절히 희망해요. 허세는 순간의 우월감을 줄 수 있지만 그 대가는 너무도 커요. 진정한 행복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며 차근차근 쌓아가는 것에서 나온다는 걸 그분을 통해 뼈아프게 배웠어요. 이제 저는 성인이 된 제 아이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해주곤 해요.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억지로 꾸미는 삶보다는 진실하고 성실한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말이에요.